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잖아요. 예, 어제 이 연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문민시대 이래에 이 6번째 대통령인데, 예, 이 정기국회, 9월달에 정기국회가 그 이듬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산국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 연설하는 경우 외에는 예, 보통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경우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경 예산 아니니까 예, 본 예산 정기국회 예산안 아닌데도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연설했다. 이게 뉴스가 됐지요. 예, 뉴스. 예, 역대 대통령 안 했던 일을. 그런데 우리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언과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 대상과 범위 아무 제한이 없어요. 예,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언제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가 휴회 중이다. 네, 그럴 때도 내가 이 긴급한 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돼요. 하루라도. 예, 이게 헌법 규정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을 했죠. 그게 대단히 잘한 일이고, 아하,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예산 설명이 아닌 기회에 그때 제 기억으로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국회 가서 연설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예. 야당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이래버렸다고. 아, 그러니까 못쓰게 해가지고 안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새누리당, 당신들 그 배짱도 없느냐? 뭐가 캥겨갖고 그러냐? 헌법에 가면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데. 네네, 네, 그래도 그때 그렇게 쫄아들어가지고 못 가버린 일이 있어요. 그 앞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가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초심을 지켜가길 바라고. 예, 근데 문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도 이 조항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하,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이 아니고 그때는 국회에서 선출했죠. 그렇죠, 예,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확정되고 곧이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때 정부 조직법 조각하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어수선할 때입니다. 예, 그때 국회 회의록을 보면 대통령이 하루 걸러 한 번씩 국회에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네.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게 아주 일상화됐는데, 예, 그것도 이제 권력이 안정되고 이러니까 안 가버렸죠. 이 조항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공화국이거든. 예, 갈등. 그렇죠, 예, 남북 분단의 남남 갈등의 세대 갈등, 그리고 인구 밀도가 이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가장 높아요. 예, 예, 가장 높아.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서로 부대끼는 공간이 아주 좁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안 싸워도 될 일을 조금만 하면 그냥 감정 상하겠죠. 그래서 예. 얘기가 이 대통령 연설로 나가버렸는데, 예, 문 대통령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가도 안 되죠. 그렇죠, 예, 대통령 권위를 지키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국회에 자주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국회에 안 가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이 국회와의 그 스킨십, 그 교섭을 넓혀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피켓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차담도 가졌는데
정우택 그 원내대표는 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민주당도 뭐 이렇게 피켓 시위한 일도 있고 하니까 예. 이게 공격과 수비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을 보이는데 예. 어쨌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 단체 행동으로 안 갔지요. 대단히 잘못한 일이지. 이게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도권 정당 전체의 문제인데 예. 국회의원이 정당 부속품으로 정당의 도구로 이게 치부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 107명 국회의원 가운데 뭐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그 자율권 행사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예. 또 보장 안 돼도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고 피켓 시위를 하도 이건 자유지만은 예. 이게 집단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자유한국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오니까 뭐 시비 걸거나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어 버렸고 예. 국민의당도 단체 행동을 하잖아요. 네. 단체로 들어가고 단체로 반대하고. 그래서 아주 이게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비관적이야. 한국의 대의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이야. 예. 그 자유한국당 잘못된 일이다. 예. 근데 뭐 들어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야 자유지 자유인데 지금 뭐 SNS 시대에 국회의원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할 수 있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데 그 피켓까지 들고 한다는 건 너무 감정적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데는 예.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거든 회의. 예. 모일 회자 회의인데 의자가 뭔가 하면 말씀은변에 옳을 의자거든. 예. 모여서 바른말 하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럼 국회의원이 되어 있으면 말하는 것인데 뭐 손에 팻말 듣고 하는 거 그거는 그 민주당도 전에 그랬으니까 누가 누구를 타닥했어. 국민이 타닥 수밖에 없지. 예.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좀. 당신들 좀 안 그러고 말로 해라 말로. 예. 회의장에 들어가서 말로 해라.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무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다른 어떤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뭐 추경, 정부조직 개편 이것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말이지. 예.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필요한 정책과 신상 문제를 따지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끝나지요. 표결해서 안 되겠다. 가표가 적으면 그 뭐 부결돼 버리면 대통령도 새로 임명하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걸 이 표결하지 않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 세대길 기싸움을 하는데 예. 이게 아주 피곤하고 대통령 되는 이마다도 이거 골치 아프고 쉽게 말하면 미국 상원식으로 해야 돼. 청문회 해갖고 표결로 결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청문회가 표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장관들에 대해서는. 예. 표결 안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예. 채택하면 인정하는 게 되고 채택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게 되니까 예. 그거 기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 경우는 장외까지 기싸움을 합니다. 역대 외무장관 지낸 10명이 지지한다. 예. 그다음에 국제관계 관련 단체가 뭐 수십 개가 지지한다. 예. 이게 장외 대결이 되면 장외에서 그럼 또 촛불 태극기 대결처럼 이렇게 되나 이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장외로 번지어 가고 있는 이거를 예. 국회의원들이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그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론에서 청문회에서 물어볼 거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 표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자율권 행사가 보장돼야 돼요. 그러면 정당이 왜 나서서 단체 행동을 합니까, 그게? 이거 안 고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국회가 이 꼴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대통령 되는 사람 골치 아프고 국민은 피곤하고. 예. 그러면 방법은 그거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저기 공천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권이 보장 안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권이야. 예. 공천권이 중앙당과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 체제를 깨야 돼. 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서열을 매긴 체제를 만들어가 국회의원 공천권과 당론권을 쥐고 거기에 국회의원을 이게 부속품으로 만들어가 필요할 때 국회에 가서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 꼴이 된 게거든. 그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버려야지. 정책 개발과 조직 관리하는 부서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모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 이 인사에 대해서 나는 이 장관 후보를 반대한다. 그 표결에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이게 국민 대표자 회의의 국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하.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정당 파수꾼, 정당 이 야병, 정당 이 야전병으로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천은 해도. 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부속품을 지금 뽑아놓은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나라에. 이걸 고치자 그러면 이 핵심 기득권 그 좌장들이 이 고치는 걸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기들이 힘쓰는 구도를 놔놔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거기, 그 권력에 뭔가 자꾸 생기는 게 있거든, 그게. 예. 예? 재미도 생기고 또 쌈신도 생긴단 말이에요.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당권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뭐까지 지금 뛰어들었던데요.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 예,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당개혁, 국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 바보짓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 말이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새누리당 저 사람들은 예. 정당개혁과 국회개혁을 할 수 있는 천재일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천재일루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뜻인데 예. 천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정말 한국 헌정사에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되고 수갑차고 재판받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개파 투쟁의 중앙당을 유지해서 당권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 그러다가 망한 정당인데 예. 왜 또 망할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는 일. 예.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개정해갖고 중앙당 집권 관료 체제를 우리는 해체해가겠다. 예. 당대표 체제가 이런 거 유지 안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별 의견을 존중하는 국회 중심 체제로 바꾸겠다. 예. 그럼 뭐 당대표로 왜 나갑니까, 그게? 나가서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예. 홍준표는 안 되겠다. 네. 홍준표는 너희놈들이 말이지, 친박, 무사 집단 너희놈들이 망쳐놓은 너희놈들 하겠다 말도 안 되더라고 싸우고 있거든, 그게.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그 자유한국당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나친 기대지요. 안 될 얘기를 내가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이게. 그 민동기 국장은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당사의 일대 사건이죠, 그거는 정말로. 아니,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10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20명의 바른당 의원들이 왜 그걸 못하느냐, 이지 127명이 모여가지고, 예. 호위무사 그룹이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떼내버리는 거예요. 떼내버려요. 나머지 모여가지고 우리는 중앙당을 이렇게 고치겠다 하면 국민이 박수 치지요. 근데 그런 박수 치죠. 중앙당의 이런 기득권이라든가 관행으로부터 그 의원들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 이게 찬스가 온 것이지요. 이게 전당대회도 하고 뭐 새로운 걸 뽑는다 하는 이 기회에 예. 새로 실력자를 뽑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예. 중앙당 체제를 없애는 기회로 삼겠다. 이게. 그렇게 나오면 이 다음에 틀림없이 집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제가 예. 그 돈키호테가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키호테. 아하, 예, 예. 돈키호테를 나와가지고 내가 당권 투쟁해서 당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박찬종 씨 말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내 말이 아니고 헌법 8조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예.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 투쟁 조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이게 위헌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야 예. 그 다음에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하시겠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예. 그 100명이 전부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 상원은 말이죠. 예. 100명이 전부 대통령 후보야. 오바마도 상원 처음 당선되고 대통령 후보되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부 졸개 노릇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느 쪽에 줄 서면 되느냐. 그 이런 사람들을 뽑아놔 버렸단 말이죠.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배짱 좋게 얘기하는 건 공천이 우선 안 된다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박찬종이 같은 사람이 쫓겨나 버렸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권위를 지키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국회에 안 가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이 국회와의 그 스킨십 그 교섭을 넓혀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피켓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차담도 가졌는데 정우택 그 원내대표는 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민주당도 뭐 이렇게 피켓 시위한 일도 있고 하니까 예. 이게 공격과 수비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을 보이는데 예. 어쨌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 단체 행동으로 안 갔지요. 대단히 잘못한 일이지. 이게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도권 정당 전체의 문제인데 예. 국회의원이 정당 부속품으로 정당의 도구로 이게 치부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 107명 국회의원 가운데 뭐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그 자율권 행사가 보장된다고 한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추경 시정 연설을 했잖아요. 예. 어제 이 연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문민시대 이래에 이 6번째 대통령인데, 예. 이 정기국회, 9월달에 정기국회가 그 이듬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산국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 연설하는 경우 외에는 예. 보통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경우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경 예산 아니니까 예. 본 예산 정기 국회 예산안 아닌데도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연설했다. 이게 뉴스가 됐지요. 예. 뉴스. 예. 역대 대통령 안 했던 일을. 그런데 우리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언과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 대상과 범위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예. 또 보장한데도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고 피켓 시위를 하든지 그건 자유지만은 예. 이게 집단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자유한국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오니까 뭐 시비 걸거나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어 버렸고 예. 국민의당도 단체 행동을 하잖아요. 네. 단체로 들어가고 단체로 반대하고. 그래서 아주 이게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비관적이야. 한국의 대의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이야. 예. 그 자유한국당 잘못된 일이다. 예. 근데 뭐 들어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야 자유지 자유인데 지금 뭐 SNS 시대에 국회의원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할 수 있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데 그 피켓까지 들고 한다는 건 너무 감정적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데는 예.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거든 회의. 예. 모일 회자 회의인데 의자가 뭔가 하면 말씀은 동들도 이 조항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하.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이 아니고 그때는 국회에서 선출했죠. 그렇죠. 예.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확정되고 곧이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때 정부 조직법 뭐 조각하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어수선할 때입니다. 예. 그때 국회 회의록을 보면 대통령이 하루 걸러 한 번씩 국회에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네.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게 아주 일상화됐는데 예. 그것도 이제 권력이 안정되고 이러니까 안 가버렸죠. 이 조항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공화국이거든. 예, 갈등. 그렇죠. 예. 남북 분단의 남남 갈등의 세대 갈등. 그리고 인구 밀도가 이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가장 높아요. 예, 예. 가장 높아.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서로 부대끼는 공간이 아주 좁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안 싸워도 될 일을 조금만 하면 그냥 감정 상하게. 그래서 예. 뭐 얘기가 이 대통령 연설로 나가버렸는데 예. 문 대통령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자주 가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언제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가 휴회 중이다. 네. 그럴 때도 내가 이 긴급한 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돼요. 하루라도. 예. 이게 헌법 규정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을 했죠. 그게 대단히 잘한 일이고. 아하.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예산 설명이 아닌 기회에 그때 제 기억으로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국회 가서 연설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예. 야당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이래버렸다고. 그러니까 못 쓰게 해가지고 안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새누리당, 당신들 그 배짱도 없느냐? 뭐가 캥겨갖고 그러냐? 헌법에 가면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데. 네네. 네. 그래도 그때 그렇게 쫄아들어가지고 못 가버린 일이 있어요. 그 앞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가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초심을 지켜가길 바라고. 예. 근데 문 대통령 이후에